자, 상무 입대는 선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죠, 엊그제 2차 선수 선발 체력 측정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선수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체력 검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상무 지원자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이름이 많지는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예진 기자님이 또 눈에 띄는 이름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미래 선수, 네, 그다음에 진승현 선수, 서동욱 선수 다 1군에서 좀 어느 정도 모습을 봤던 그런 선수들이고요. 전 또 이 키움의 장재영 선수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장재영 선수도 이제 지난해 외야 전향을 하면서 또 1군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역시나 가장 큰 이 이슈라고 하면 전미래 선수가 가서 소위 말하는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미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신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데뷔 첫 해부터 굉장히 좀 많은 기회를 받았고 또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6경기에 나왔고요. 1승 5패 5월드, 1세이브 5.88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 정말 신인이라고는 또 믿기지 않을 맞아요. 만큼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아쉽게도 시즌 중반에 이제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제 상무에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 어떤 수술 이력이 다시금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인데요.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수술을 받았고요. 당시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육성 선수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무에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요. 현재 이제 뭐 상체는 운동을 조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러닝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후문을 또 들었습니다. 전미래 선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투타 겸업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타니처럼 전탄이라고 이쪽 팔꿈치 수술했지만 가가지고 타다로. 이제 우투 좌타로 뭐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지 않을까. 예, 뭐 그건 없겠습니다만 어때요?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뭔가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상무 입장에서도 이 제한된 엔트리잖아요. 상무가 이 제한된 엔트리 속에서 부상 선수를 합격을 시킨다면 나머지 선수들에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처음 이 수술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정말 6개월 정도만 재활이 가능하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뭐 팔꿈치 관련 수술은 좀 1년 정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시 이제 구단 측에 취재를 해봤을 때는 재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좀 어린 선수고 좀 장기적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재활을 하고 수술을 하고 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이 상무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6개월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딱 그 어떤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가 6개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을 끌어올리고 또 경기에 나서는 데까지는 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상무로 갈 수 있다면 좀 베스트의 어떤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단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전미르 선수의 이 합격 여부에 또 많은 야구 팬들의 시선이 몰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배재성 선수 이야기를 이때 많이들 이제 꺼내시는 것 같아요. 배재성 선수도 사실상 이제 상무에서 뭘 제대로 피칭을 못했잖아요. 구창모 선수도 예. 결국은 이제 부상 이후에 상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갔는데 결국은 못 던지고서 마지막 경기인가 2이닝 정도 던지고 끝이었거든요. 약간 김기희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팬들이 이게 상무가 야구를 하러 가는 곳인데 재활을 도와주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아픈 선수들은 여기서 재활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선수, 전미래 선수 외에도 앞서 이제 장재영 선수도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표를 통해서 한번 주목할 만한 선수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장재영 선수 프로 통산 투수 성적이 56경기 1승 6패 6.45고요. 그리고 탈삼진이 100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타자로 전향을 하면서 38경기, 타율은 1할 6푼 8리였습니다만 홈런 4개, OPS가 0.582.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장재영도 참 성장통을 많이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맞습니다. 군대에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과거와 달리 좀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런 상무나 혹은 뭐 군대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장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나 환경을 좀 변화시켜 줌으로써 좀 본인이 조금은 편한 상황에서 좀 다시 야구를 하는 게 오히려 선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구단도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또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장재영 선수도 잠시만 안녕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때요? 장재영 선수 본인은 뭐 멘탈적으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수로서의 좀 실패 그리고 타자로서도 데뷔 전에 2루타 쳤었나 홈런 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또 생각보다 프로가 만만치 않구나를 느꼈던 건데 이 선수가 그래서 상무에 이제 가는 것 자체를 본인이 좀 모멘텀으로 삼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뭐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또 어떤 시험들이 있을 텐데요. 장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투수로서도 마찬가지고 타자로서도 많은 뭐 선수들에게 동료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코칭 스태프에게 물어봐도 좀 다르다 이렇게 전환하자마자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어디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타고난 게 굉장히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에 계속 그가 밟아온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멘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타자로 전향한 뒤에도 이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어디가 뭐 크게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아무래도 좀 상무는 1군이 아니라 좀 퓨처스 쪽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데서 좀 다시 한번 몸을 만들고 재충전하면서 본인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키움은 올해는 물론 그 누구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좀 리빌딩 모드라는 게 좀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는 2026년 이후에 굉장히 좀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큰데, 그때 장재영 선수가 좀 어느 정도 좀 상무에서 좀 이렇게 좀 회복을 한 다음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키움이 외국인 2명을 다 외야수로 뽑아가지고 사실 외야 자리가 지금 뭐 그 경쟁이 엄청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차라리 군대를 가서 좀 뭐 리셋을 시켜서 타자로서의 뭔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온다면 오히려 장재영 선수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인TV님이 저는 롯데 한동희, LG 이재원 올 시즌 풀로 상무에서 뛰는데 얼마나 성장될지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 선수들은 사실 1군에서도 가능성이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약간 파워에 있어서는 또 엄청난 또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 구단에서 언제 또 제대를 할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한동희 선수는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OPS 1을 넘었고요. 네. 네, 이재원 선수도 1을 넘었습니다. 사실 그 두 선수 다 그 제가 알기로는 상무에 가기 전에도 퓨처스만 가면은 이미 2군에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준 폭격하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성적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 두 선수도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좀 순둥순둥한 면 때문에 또 1군에 오면은 또 약간 좀 흔들리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좀 다잡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롯데 첨퍼 가을 간다님이 미르 입대해도 롯데에게는 아직 불펜 투수가 많이 있다. 최준용, 김상수, 정철원, 한현희, 구승민, 김원중, 이민석, 정현수. 네, 많다고 신에게는 하네요. 아직. 네, 열람하는. 네, 제가 네. 연락까지 못 읽었는데 많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롯데가 지금 전미르가 작년에 굉장히 쏠쏠하게 활약을 했고, 만약에 군대에 가게 되면
한 1년 반, 2년 가까이는 이제 롯데에서 열애가 되는 건데 이 지금 요 슈퍼챗에 나와 있는 요 이름들이 그 빈자리를 확실히 메울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일단 롯데의 고민이 불펜 쪽에 있다라는 거는 네. 저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미래 선수가 지난 시즌 심지어 굉장히 어려울 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시즌 도움을 초반에.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았더라면은 올 시즌 충분히 또 뛸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미래 선수가 이제 만약에 상무에 합격을 최종하게 되면 올해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그 김원중, 구승민 선수를 잡았다는 잡았죠.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준용 선수가 또 수술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좀 몸 상태를 좋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막전에 맞춰서 몸을 굉장히 만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선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철원 선수, 새롭게 합류한 그렇죠. 정철원 선수가 정말 좀 활기를 풀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해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베테랑 김상수, 진해수, 네, 그다음에 뭐 작년에 또 보여줬던 선수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줬던 선수 중에는 뭐 이민석 선수나 정현수 선수 이런 선수는 사실 선발 테스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 이제 선발 테스트 받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불펜으로 또 네, 전환이 된다면 또 거기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전미래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팀 입장에서도 뭐 본인 입장에서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군대 문제를 사실 제때제때 잘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은 좀 과거의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시기에 군입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는 뭐 지금 뭐 손성빈 선수나 뭐 윤동희 선수는 뭐 군 면제를 받았지만 손성빈 선수도 이미 했고 나승엽 선수도 이미 군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좀 군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좀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괜찮은 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고 나왕이 다 군 문제 해결하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그게 롯데의 큰 무기인 것 같거든요. 그 선수들이 다 군대를 지금 해결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아무래도 될수 좀 있기 변수가 때문에. 네. 좀 점점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조금 나이가 적든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더라도 아시안 게임에 내가 갈 것 같다 아, 그렇죠. 하는 선수들은 지금 당장 군대 걱정이 없겠지만 결국에는 나 좀 애매해 하면 여기 가기는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일찌감치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팀에서는 지금 1차에 합격한 선수들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이름들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 이호성과 김호진 선수가 이제 합격이 됐는데 이호성 선수는 아무래도 좀 다들 이제 잘 아시는 네, 그런 선수입니다. 아마 이호성 선수가 이제 가장 삼성 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죠, 사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왜냐면 1라운드 투수니까. 근데 아마 올해 1군에서 큰 자리가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군부터 해결하고 다시 이제 기회를 노려보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화의 김규현 선수도 사실 네.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자원인데 지난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복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상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키고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던 주황색 선수들은 합격이 아니라 좀 여러분이 아실 법한 주요 인물들을 저희가 이제 주황색으로 네. 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타자 중에는 NC 박한결 선수. 예. 네, 이 선수가 작년에 조금 그러니까 막 꾸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센세이션한 활약을 해줬거든요. 7개 홈런을 쳤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선수도 결국은 군부터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시즌부터 좀 이 1군의 외야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내야나 외야 자리를 노려보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 주셨는데 그 SSG 이승민 선수도 네, 이병규 선수의 코치? 네. 감독님이 그죠? 이병규 감독님의 아들 네 상무 지원했습니다. 네.
뭐 작년에 퓨처스리그에서 2할 8푼대, OPS 0.7대 기록을 했고 올스타전 때 말 타고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나와가지고 또 이제 화제를 적토망 모았던 아지여가지고. 선수였고 그리고 또 이제 NC가 이제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을 했고 진가병 코치 아들인 전미르 선수도 진승현 선수도 예, 진승현 선수도 이제 1차 서류 합격을 했다.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1차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리고 지난해 보니까 15명 정도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마다 해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선수들 가운데 또 추려지고 여기에 뭐 전미르나 뭐 장재영처럼 저희가 이름 있는 선수들이 또 합격을 할지 그리고 전미르는 이슈 없이 또 군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상무 지원 트렌드는요. 그러니까 좀 군이 급한 선수들이 아니라 1군에서 좀 자리 잡지 못한 유망주들이 군부터 해결하고 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 게 지금 제가 요 28명 선수 나이를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연장자가 서동욱 선수더라고요. 롯데 서동욱. 근데 2000년생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린 선수들 일단 군부터 해결하고 뭐 1년 6개월 뒤에 그 시즌부터는 이제 다시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무가요. 어쨌거나 이제 퓨처스리그에서 리그를 소화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상무가 선수들 갔다 와서 나 진짜 성공한 케이스 가운데 나는 진짜 상무가 나를 키웠다 이런 선수들이 있나요? 저는 뭐 권희동 선수나 뭐 키웠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눈을 상무나, 떴다. 예전에 경찰청이나. 네, 그다음에 뭐 저는 나승엽. 나승엽 선수는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받고 왔지만 1군에서는 사실 보여준 게 없이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확실히 뭐가 달라진 올해 작년 시즌에 달라진 느낌이었고 조병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쵸. 상무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선수가 완벽하게 성장을 했고 저도 사실 누군지 몰랐다가 퓨처스리그에서 약간 특이한 폼으로 엄청난 돌직구를 던진 거 보고 이 선수 좀 괜찮은데 했는데 올 시즌에 결국 이제 SSG 마무리가 됐고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클래식은 양의지, 최영우 그쵸. 선수들이고 아니면 뭐 문상철 선수 같은 경우도 그쵸. 상무 갔다 와서 좀 많이 달라진 느낌. 한유섬 선수도 갔다 와서 갑자기 장타력이 조금 많이 네. 저는 근데 타자들은 좀 많은데 투수는 딱히 엄상백 선수 정도? 네, 엄상백 그러네요. 선수가 상무 네. 갔다 와서 좀 많이 좋아졌죠.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상무에서는 그래도 좀 다양한 변화와 좀 도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좀 이제 군대 간 사람 다 그런다고 하던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면 나 이제 진짜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나 이제는 정말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의지를 다잡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좀 변화나 도전을 꾀하면서 본인의 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1군에 계속 뛰거나 하다 보면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좀 바꾸거나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야, 스노우볼님이 촌철살인으로 그거 한 일주일 가나? 그래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생각하고 나왔더니 나와서 사회 물이 막 좋거든. 달라집니다. 그래요? 이게 일주일 만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이면 많이 간 거긴 합니다, 사실. 저는 투수는 현역으로 갔다 오는 게 나을지도 아무래도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쉬는 있네요. 게 좋기 때문에 투수는 그렇죠. 좀 팔을 좀 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음. 근데 보통 근데 다 군대 갔다가 온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원래 군대 이야기는 과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딜 가나. 제가 또 그냥 그렇죠. 받아들인 건가요? 예. 자, 군대 이야기는 뭐 한 절반 이상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거인TV님이 근데 롯데 윤성빈 아직 미필이죠 했는데 아직 미필 아닌가요? 그 훈련소 들어갔다가 기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인가 등판을 했었죠. 그 1군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코스를 밟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1라운드 고졸 1라운드에 이제 지명이 되고 그다음에 일찌감치부터 두각을 드러내서 아시안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면제 받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정우가 됐든 뭐 이런 류의 선수들 그 선수들 제외하면
요게 사실 엘리트라고 하면은 뭐 리그에서만 1, 2%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상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군대 이 2년 요즘 뭐 2년 안 됩니다만 요 기간은 확실히 타자들은 더 도움이 되겠네요. 확실히. 예. 어쨌든 경기 감각을 퓨처스 리그에서 예. 가질 수 있고 그 최근호님 말씀처럼 사실 공익공무를 선호하기도 하는 게 이게 결국은 그 뭐라 해야지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약간 그쵸, 레슨장을 가서 어, 훈련할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시스템이 이게 공익공무하는 선수들한테는 가장 좋은 그거기 때문에 공익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공익은 사실 그 병무청에 등급이 떠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면 이제 공익으로 또 많이 갈 수 네. 있는 거니까 뭐 십자인대가 됐든 뭐 어디 하면 그 상무복무가 끝나고서 성공할 확률을 굳이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약간 이게 되게 케바케라고 맞아요, 보여서. 케바케요. 네. 왜냐면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이제 상무 제대 선수들이 몰려온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막 또 네. 시선을 모았는데 굉장히 나뉘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오자마자 또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갑작스럽게 1군과 2군의 어떤 그런 어떤 격차를 또 피부로 또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좀 시간을 또 쌓는 친구들이 있었기 이게 때문에 결국은 최근 추세로는 저는 그래도 1군에서 보여주고 간 선수들이 상무를 갔다 와도 그냥 본인 원래 했던 활약을 하는 것 같고 결국 1군에서는 아무 활약을 못했고 상무를 갔는데 상무에서 거의 2군을 이제 평정하듯이 했던 선수들은 결국 1, 2군 갭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2023년에 조금 언급하기 어려운 선수긴 하지만 LG 이상형 선수, 그다음에 그때 당시 최채용 선수 복귀한다 그래서 뭐 큰 힘이 될 거다. 네, 거의 뭐 FA 하나 영입한 듯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이 두 선수 아무것도 못했고 작년에도 SSG의 뭐 장지훈이라던가 아니면 김택형 선수들 뭐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좀 일본에 보여준 게 있었지만 결국은 큰 힘이 되진 못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1, 2군 갭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저 퓨처스 타이틀이 1군 와서는 무쓸모라고 하시는데 무쓸모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퓨처스 타이틀 있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도 있기는 하니까 근데 확실히 그 퓨처스 리그의 성적과 별도의 그 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퓨처스에서 일단 보여줘야 1군 그쵸. 기회를 얻기 때문에 뭐 무술모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 감독들이 퓨처스 성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뭐 타자 입장에서는 방망이를 놓는다라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상무에 조금 더 목을 매는 경우도 있을 거고 투수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또 공익을 가든 뭐 상근을 가든 뭐 하면 좋겠지만 일단 뭐 갔다 와서 좀 잘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갔다 온 선수들 중에 기대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구창모 배재성. 아, 그렇네요. 구창모 배재성? 올해 잘할 거라니까 누가 동료가 아, 맞아. 주장이 누구였죠? NC 주장이 한번 믿어보 박민우 선수 아니에요? 안 믿겠다고 야 안 믿겠다고 예, 아, 이- 이정용 선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 인터뷰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너무 그 팀에서 그렇게 캡틴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워낙 친해서 또 할 수 있는 네.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강준도 올해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 아닐까요? 158이면 뭐 아, 언제든. 그렇죠. 이강준 선수는 바로 이제 올 시즌 바로 뛸 수 있어서 네. 이강준, 뭐 조세진 선수. 조세진. 조세진 네. 선수 기대 많이 되죠. 롯데는 조세진 선수. 뭐 그다음은 한태양. 네, 롯데 한태양. 그다음에 그 박영현 선수의 형 박정현 선수. 네. 이 선수도 지금 퓨처스를 평정하고 있거든요. 타격에서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과연 하나 내야진을 그렇죠. 어떻게 이제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가긴 해야 될 텐데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자, 참 이 포화가 되어 있는 그 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 포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포화가 되면 그 팀은 굉장히 상승을 할 테고 그쵸.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뭐 좀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이제 포화가 돼 있으면 정말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정확한 포인트십니다. 네. 아, 지금 뭐 하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하나 내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을 이야기할
황재균 선수와 관련된 또 KT의 좀 야수 포지션도 좀 KT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옥석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상황에서. 마지막 주제인 두산도 어쨌든 옥석 그렇죠. 고르기죠. 예. 네. 사실 지금은 정말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10개 구단 네. 모두가 사실은 그 옥석들을 지금 정말로 다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되는 시즌입니다.